반갑습니다. 김환입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중기 그 추세 지지선을 크게 해설 안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 4거래 연속 일단 상승 마감했고, 일단은 그 중기 추세 지지선을 일단 확인하고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크게 뭐 지수가 더 이탈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다소의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 남아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 이번 주면 그 셀 클라이맥스 구간에 지금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27일 날 우선은 이제 항소의 뿔이 나왔죠. 항소의 뿔이 나오고 주말에도 아래 꼴에 달린 그 항소의 뿔이 두 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항소의 뿔이 나오고 나서 며칠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그 3월달 뭐 지역은행 불거졌을 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일단 좀 고비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적으로 다우 나스닥 우리 그 휴장 기간 동안 중기 추세 지지선을 일단 확인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설령 조금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히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난 그 6월달 저점 그 33,000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습니다만은 요 라인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9월 시장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 시장 그 연휴 휴장 기간 동안 뭐 미국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국내 증시 지표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현재 지수가 어느 위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급한 자금이 아니다라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 절대 그 매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현금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4분기를 앞두고 그 3분기 그러니까 9월 말 뭐 10월 뭐 이번 주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뭐 추가 매수 내지 신규 저점 매수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월 달에 글로벌 증시 주요 국가 마감 동향을 보시면 다우가 한 3.5%, 나스닥이 한 5.8%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도 거의 한 3 내지 한 4%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약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뭐 지난달에 또 이제 많이 밀었었기도 했었으니까요. 8월 달에. 대만이 한 1.7%, 코스피가 뭐 미국 시장 밀린 만큼 그렇게 이제 하락 마감했어요. 3.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9.4% 하락 마감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월간 기준했을 때요. 월간 기준했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 마감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약세장 그 전환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이제 10% 조금 못 미쳤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종목이 전체 지수의 거의 50%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 두 종목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지수 밀린 만큼 뭐 오늘 한 6% 정도 밀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세장 지금 전환이 아니고요. 4분기를 앞두고 3분기 말까지 좀 기적 조정이 좀 나온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그 지수 하락의 이제 원인은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예상을 뒤엎고 4.7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고, 달러도 계속 강세가 나왔고, 유가는 일단 연휴 동안 상거래일 동안 주춤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의회 셧다운 그 우려감이 나오면서 좀 흔들어놨었는데, 요걸 일단 뭐 지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2차전이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30% 그 전후 일단 밀었거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32%인가 9월달에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이 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전체 지수를 하락을 유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그 종합지수 이제 코스닥 업종별 등락
그 9월달 등락률 비교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종합이 9.4%를 하락이 나왔는데 빨간색 선 보이죠? 금융업종하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금융업종에는 여기 에코프로가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코스닥 업종상으로는 금융업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30% 넘게 밀다 보니까 코스닥 금융업종이 24% 넘게 밀었고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는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LNF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몇 종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한 20% 넘게 밀면서 전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18.7%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이 전체 코스닥 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에코 형제들이 코스닥 전체 종합지수의 뭐 절반 정도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이라든지 제약은 4%, 반도체 같은 경우는 6%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상 지수가 밀게 되면 하락이 나오면 이제 약세장 전환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그룹주들 주가 하락 때문에 코스닥 종합지수가 한 9.4% 밀었기 때문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일단 뭐 4분기를 앞두고 3분기 말 분기 조정에 의한 주가 하락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휴 동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이제 PC 가격이죠. 이것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원래 예상치는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하이했죠. 0.4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근원 PC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치는 0.2%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달처럼 근데 0.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년 대비해서도 일단 뭐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러니까 27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올랐었죠. 그 다음 날 셧다운 때문에 또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해서도 근원 PC 가격 같은 경우는 3.9% 그러니까 4% 미만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PC 가격 같은 경우는 3.4에서 3.5로 좀 상향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연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PC 가격이 뭐 근원 포함해 가지고 좀 안정화를 좀 되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달러 강세죠. 국채 유가는 이 추세 저항선에서 3거래를 얻어 맞으면서 뭐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가 106을 돌파했습니다. 106을.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갭상소로 아마 돌파를 좀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중기 이제 저항선에 지금 진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뭐 이번 주 말 정도 가게 되면 조금 현재 위치보다 좀 낮아지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가지 않겠나. 이따 제가 뭐 장기, 중기 시간이 되게 되면 로고 핵심 추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하죠. 예, 원래 저도 한 4.5 정도까지 일단 예상했는데 지난달에 월가에서도 한 4.5 정도까지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4.5가 일단 또 그 중기 저항선이죠. 올 4월달, 5월달부터 이어져 왔던 그 중기 저항선이었는데 이것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4.7까지 올라섰는데 이거는 제가 좀 중기로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매물 공백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기술적으로 이게 1990년도부터 동향인데요. 중기 로고 핵심 추세도인데 2007년도에 이제 5.2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꺾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추세 상단 이 저항 바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 공백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 수익률이 그 당시에 뚝 떨어지면서 계속 지금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물 공백존이고 여기서 위쪽으로 더 치고 간다 그러면 한 5% 라인까지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또 이어져 왔던 요 또 준기 추세 저항선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 국채 수익률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후반 정도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장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번째 지금 고점을 맞는 보조지표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RSI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뭐 작년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보조지표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데 역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돌파를 했다가 바로 이제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국채 가격은 또 급락이 나왔죠. 지금 현재 보시면 국채 가격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지금 매물 공백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3월 달에 여기서 지역은행 불거지고 한번 급락 나왔다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밀면서 이 추세 지지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내인지 안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가 2007년도 8년도 이 당시에도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급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급락 나왔다가 바로 급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채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령 돌파한다 하더라도 올해 뭐 그 다시 뭐 치고 가고 막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상당히 그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채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보조지표 보시면 그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 예, 지지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이 3월 저점을 깨고 내려서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역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고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꺾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유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국채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그림은요. 유로존 통합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로고 핵심입니다. 지금 유로존의 통합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로고 핵심 보게 되면 1999년도부터 여기서 고점 나오고 그 중간에 2009년도 여기서 고점이 났죠. 2007년도 8년도 여기서 쌍봉 찍고 밀었고 지금이 그 2007년도 8년도 이래 세 번째 지금 맞이하는 고점이에요. 추세 저항 상당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로존 그 통합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지금 매물 공백 구간에 지금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고점 돌파하면서 8월달 고점 돌파하면서.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이 트렌드에 지금 맞게 저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유로존 통합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매물 공백존에 들어와서 예상보다 좀 높게 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20년, 30년 되는 그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더 크게 더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다. 장기.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글로벌 지수, 아까 전에 다우 지수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우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도 우선은 지난주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항소의 뿔이 2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좀 더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역연자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서 3월 그 저점부터 이어져 왔던 게 1월 저점부터 이어졌던 중기 지지 맥점까지 왔기 때문에 요 구간을 뭐 크게 하향 이탈 안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설령 뭐 이때처럼 막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요.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 지금 보조지표 RSI 보더라도 지금 약간 쌍바닥 국면이죠. 쌍바닥. 오히려 이제 지난 그 8월 달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 보통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미국의 이제 러셀 2000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작년 그 9월 달, 그러니까 9월 말하고 10월 12일인가요? 10월 둘째 주에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도 이 라인을 이탈 안 했었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말에 지금 현재 이 라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또 한번 흔들면서 뭐 살짝 이탈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구간에서는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시겠죠? 작년 9월 달도 밀었다가 급반등 나오고, 그죠? 뭐 1월 달에 한번 눌렀다가 또 급반등 나오고, 3월 달에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도 이 라인까지 들어왔다가 또 급반등, 여기 쌍반등 나오고 이제 급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지역은행 문제 붉어졌을 때보다도 사실 미국이 더 큰 악재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번 주에 뭐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좀 나와가지고 이 라인을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 지지 라인 하단은 오래 머물 자리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러셀 2000 지수를 보더라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셀 클라이맥스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주말에요. 이건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 연휴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심리 지표죠. 공포 탐욕 지수인데 그 지난주 27일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28일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밀면서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건 주말 기준에 했던 28에서 일단 마감했습니다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9월달 10월달이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그 16까지 내려왔었어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그러니까 극심한 이제 공포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예, 16까지. 근데 금요일 날 정확하게 작년 9월달 10월달 저점이었던 16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28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는 심리 지표는 일단 미국이 작년 9월달 10월달 저점까지 밀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일단 뭐 가격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역발상 지수죠.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51선을 200일선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그 올해 그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빅스가 일단 좀 안정이 되면 반대로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아무튼 우리 그 연휴 기간 동안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좀 안정화되더라.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같은 경우도 저항에서 딱 얻어맞고 지난주에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라인을 뭐 돌파하고 막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리 지표는 상당히 이제 저점을 연중 저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요. 일단 제가 이제 지표만 이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재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만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 끝나고 또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이 8월 1일 날, 그러니까 8월 1일 날 그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었는데 2,113조였어요. 이 구간이죠. 근데 9월 27일 날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이 1,95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 하단,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의 하단까지 아직 안 밀었어요. 이 라인까지 이번 주에 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1월 달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라인까지 밀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 나오고, 그죠? 작년 뭐 9월 달, 9월 30하고 10월 13일 날이 아마 저점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급반등 나오고 이 추세 저항에서 얻어맞고 이 트렌드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이때도 고점 찍고 얻어맞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하단 쪽으로 자리가 남았는데 8월 1일 날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55조 정도, 7.5%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정도 감소하게 되면 다소의 조금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로고 핵심 추세들을 보시면 코스닥은 그 7월 31일 날 시가총액이 고점이 나왔어요. 453조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예, 453조 나왔고 27일 날 시가총액 9월 27일 날 408조 원으로 감소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올 1월 달에 저점, 이 추세 지지선 저점 그 라인까지 26일 날 밀었다가 27일 날 이렇게 딱 살짝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고점 7월 31일 날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45조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0% 고점 대비 10%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시총이 감소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저점이 한번 나온다는 게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같은 경우도 거래소는 이제 거의 뭐 크게 감소를 안 했는데요. 거래소는 지난주에 좀 증가를 했죠, 오히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8일 날입니다. 이 9월 8일 날 대비해서 신용이 이건 26일까지인데 한 4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4천억. 보통 이제 단기간에 또 이제 4천억 정도. 아마 27일까지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 감소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27일까지 안 나오고 26일까지만 나왔거든요. 예, 그만 4, 5천억 정도 단기간에 좀 감소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긍정적이죠. 이제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고기예탁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두산 노보틱스 그 청약 증거원 때문에 아마 늘었을 겁니다. 예. 한 4조 원 정도 지금 늘었는데 단기간에 물론 이제 뭐 증거금 다시 또 이제 인출하게 되면 줄겠죠. 근데 이 48조 원 이상 줄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 증거금 일단 납입하고 나서 또 뭐 다른 또 주식을 또 많이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도 지금 현재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연중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대금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 올 1월 달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6조 원 초반까지 낮았었어요. 이때가 이제 종합지수 저점이었죠. 2100, 2300 정도 됐었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한번 거래대금이 그 정도 또 기록했었고 6조 원 초반대. 5월 달에 저점이었을 때 6조 원 초반. 지난 그 26일 날 27일 날 7조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다. 현재 지수 위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연휴 전이어서 물론 이제 뭐 연휴 효과도 있어서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1월달, 2월달 그 저점 빼고 3월달 저점하고 5월이죠. 예, 5월달 저점 세 번째 지금 맞이하는 저점입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그래서 현재 거래대금 이하면 일단 거래대금 감소 금액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양 시장 다 아까 뭐 신용도 마찬가지고 뭐 고객예탁금도 마찬가지고 같이 봤을 때는 좀 저점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ADR입니다. ADR. 자, ADR이 작년 그 10월 달 이때가 이제 8월 달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일시적으로 한번 감소했던 적이 있었었고 세 번째 지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월 달보다도 더 낮게 기록했었어요. 연휴 전까지. 60대 초반까지, 60 초반까지 밀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시장 다 ADR 지표 자체가 60 초중반까지 민다 그러면 다소의 지수 영향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더 크게 뭐 밀고 그러지 않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일단 투매 바닥 구간에서의 제1조건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매 바닥 구간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하락 종목수인데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보통 5일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일단 지수가 1차 저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도 26일까지의 데이터예요. 26일. 27일 날 코스닥이 아침에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거래소 코스닥 쭉 이렇게 올렸잖아요. 양봉으로. 아마 27일 날도 반대 매매가 좀 늘었다 좀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그 SG 사태 터졌을 때 이때 가장 많았었고 두 번째 7월 26일 날 요 구간에서 이제 2차 전지 오전에 급등 나왔다가 오후에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반대 매매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도 만약에 27일까지 이번에 한 200억 넘게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 반대 매매 추이를 보더라도 2차 그 투매 바닥 구간에서 제2 조건을 지금 완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신용융자 증감 동향을 보시면 이 신용융자도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신용융자가 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5월 달이죠. 4월 27일 날 8일 날 그때 이제 3,200억 정도 신용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4월 27일 8일 고 이틀 동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7월 24일 날 앞서 그 말씀 요때죠. 요때 반대 매매 나왔을 때. 그 2차 전지 급등 오전에 급등 나고 오후에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예, 그때 이제 반대 매매 많이 나왔었고 이때가 아마 2천 그 한 7, 800억 정도? 그 이번이 세 번째예요. 올해 들어서. 26일까지 일단 반대 매매가 2,200억 정도, 26일 날 2,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 세 번째 맞이하는 그 지지선이죠. 지지선. 뭐 27일까지 본다 그러면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세 번째 맞이하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아닌 신용융자 감소 금액이 세 번째로 가장 컸다. 이번 9월 26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지표 봤을 때는 그 투매 바닥 구간에서 제2 조건은 완성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수급 동향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달러 인덱스 이 장기 로고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유가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는데 요것도 제가 장 마감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언제 저점이 나왔었냐면 올해도 지금 거의 흡사 비슷한데 1차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30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9월 30날 저점 나오고 나서 여기서 엄청 흔들었죠. 10월 이제 만기. 10월 이때 음봉 나왔을 때가 아마 10월 13일이에요. 코스닥은 10월 13일 날 저점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10월 그 옵션 만기 전후 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만기 지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올해도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자, 그 만기가 다음 주 12일이죠. 다음 주 12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작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 10월 13일 날 만기 전후 날 완전 진바닥이 나왔었고 올해도 일단 작년 차트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일단 내일 아침에 한 30포인트 전후, 30포인트 전후 아마 개파락 출발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피보나치 차트로 보시면 여기가 38.2입니다. 38.2. 그러니까 아침에 이 38.2를 이탈을 하고 나서 여기서 시가부터는 쭉 올린 거죠. 그러면서 종가에 또 38.2가 저항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원래는 이걸 이제 바르게 살리는 게 좋습니다. 양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에 시가 38.2를 이탈했다가 코스닥은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 쭉 양봉으로 올리면서 38.2를 일단 살리고 마감했어요. 가급적이면 지난 우리 연휴 전, 예? 연휴 전 그 수요일 날 이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 맥점은 50%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한 2,400 정도, 2,400.
근데 그 연휴 전에 2,465에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니까 뭐 40에서 50포인트는 뭐 하루 반나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지 맥점 50% 2,400억 보는데 설령 이 라인까지 민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 절대 매도 아닙니다. 일단 단기 자금이 아니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무조건 홀딩이에요. 홀딩하시고 반등 기다리신 전략이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민다 그러면은 50%다 그러면 여기 이제 800입니다. 800. 네, 800포인트 초반이에요. 그래서 에코하고 에코프로 BM도 9월 달에 뭐 30% 넘게 밀었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뭐 20% 30% 밀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연휴 전에 그 종가를 시가 이 저점을 이탈 안 하면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많이 이탈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흔들 여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코스피는 2,400. 근데 2,400이면 워낙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근데 이 구간도 또 이제 오래 머물 자리 아니에요. 코스닥은 이제 뭐 800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양시장 다 좀 고비가 될 수 있고, 만약 이게 좀 이어진다 그러면 작년처럼 다음 주 만기가 10월 12일입니다. 그 전까지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하시고 우선 지금 고점에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절대 손절할 매도 구간이 아니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오히려 그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 구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홀딩 하시고 추가적인 반등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또 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 보유 주식 일단 홀딩 하시고 시장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